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그 일정 끝나고 나서 질문할 때 MBC 기자 질문에 다른 기자 질문하라고 이렇게 특정 언론 취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어제 MBC 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질문이 중복돼서 다른 분한테 맡긴 건 있고요. 네, MBC 측에 제가 없습니다.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처음 질문에서 그 말씀해 주시. 질문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은순이요. 네, 지은수 기자님. 탄핵 기각 시에 발의한 의원 처벌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이걸 당차원 바로 추진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네? 당차원으로 바로 추진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범위가 검사나 감사원장 탄핵 한정된 건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4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지금도 14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그중에 이미 몇몇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증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증거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정치 공세 일환으로 탄핵 소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회에 입법권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민주당의 당리 당략을 위해서 입법권을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그리고 정당한 탄핵 사유를 첨부하지 못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은 결국 국회가 직권남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네, 대표님 서울신문 조중헌 기자입니다. 조중헌 기자입니다. 예. 옛날 YTN 기자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는데. 예. 그 당내 비대위원장 인선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겸임을 하시는 방안도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말까지 의견 듣고 내주 초에 일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네. 없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설명을 그럼 다시 한번 해주시죠. 왜 그러면 그 원내대표님이 그 특정 언론에 대해서 질문을 안 받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설명 들어도 될까요? 네. 아니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죠. 원내대표 공개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기자님 따지고 싸우는 자리가 따지고 아니잖아요. 싸우는 자리가 아닌 게 아니. 내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해 주셔야죠.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MBC 기자님들과 반장님께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더 MBC 기자님 질문 바로 하셨고 뭐 큰 문제 없이 질문과 답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로 양해 구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언론 자유 침해할 수 있는 거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톡방 캡처본으로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캡처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된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 캡처본을 인용해서 기사 작성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MBC 임명입니다. 원내에서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의견 수렴 언제까지 하셨어요? 아까 MBC에서 질문했는데 원 대표님 질문 안 받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 MBC 어디가 누가 MBC였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질문 안 받으시는 거죠? 이쪽에서 손 들고 이쪽에 손 드니까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손 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다 넘겨. 예. 그거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제가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점 있다면 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허리 굽혀 사과한 윤석열 대통령. 2시간 넘게 이어진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사과라는 말을 12번이나 썼지만 뭘 사과하는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회견이 끝날 무렵 어렵게 질문 기회를 잡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두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는 국회에 출석해 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적반하장식 매도까지 한다. 이제 국어사전에서 무례라는 뜻도 바꿔야 하냐며 잘못된 건 오히려 대통령실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당사자인 부산일보 기자도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음직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국민은 최고 권력자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어떻게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게 기자의 역할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최장수 출입 기자 헬렌 토머스가 18년 전 남긴 무례한 질문은 없다는 말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대국민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쳤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회견 초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이 집중되자 윤 대통령은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긴 시간을 할애해 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좀 시간 많이 들여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짧게만 안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MBC나 JTBC 취재기자가 과연 질문 기회를 얻을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회견에서 뉴시스 기자의 질문을 시작으로 연합뉴스와 KBS, 중앙일보, 한겨레, AFP 등 30명의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가졌고 TV조선, 채널A 등 종편 기자들도 질문을 했지만 MBC 기자는 이번에도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지만 MBC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질문 기회를 갖지 못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언론에 잘 부탁한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편한 소통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실은 당초 무제한 질의를 예고했는데 윤 대통령은 분야별 질문이 끝난 뒤 추가 질문을 받기 시작하던 중 돌연 목이 아프다며 대변인에게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네. 그래 더 할까? 예. 그러면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윤 대통령은 5개의 질문을 더 받았는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관련 해법이나 최상병 사망 사건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특검 수용 여부, 공영방송 장악 논란, 주요 기관장들의 뉴라이트 논란 등 주요 현안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더 손을 들어 질문을 하려고도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회견이 될 거라던 기자회견은 2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